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9월 6일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가산동에 갔다가 지금 이렇게 다른 현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에 두 번째 영상 준비해 봅니다. 오늘 시간에는 직장인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, 그래서 이 얼마가 들어가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이고 이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요거를 수치로 한번 들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저는 이게 제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서울이 좋다. 지금 경기권까지도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이 아직까지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. 그곳으로는 디지털 단지가 훨씬 더 저평가되었다. 단 디지털 단지 안에는 그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큰 자산을 획득할 수 있다. 이 주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실제 투자금, 여러분들이 현재 너무 많은 호실들을 전용 10평, 분양 면적 20평, 그래서 2억 미만, 예전 오피스텔 팔듯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졌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평수의 수요가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더 임대가 안 맞춰집니다. 지금은 전용 면적 한 20평, 요 정도 때가 차라리 더 좋습니다. 그러면 전용 면적 20평 해서 분양 면적 40평, 그래서 평당 한 750만 원으로 예상을 해서 3억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3억짜리 지식산업센터 한 칸, 전용면적 20평, 분양면적 40평짜리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실제로 40평 정도를 3억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. 그것도 서울에서요. 저는 경기도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3억짜리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취득을 한다고 봤을 때 3억의 80%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반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용등급 중간 정도의 등급으로 봤을 때요, 80% 대출을 받으면 2억 4천만 원을 금리 3.5%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연간 이자 비용이 84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3.5% 하면. 한 달에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월 7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빠져나갑니다. 그걸 취득을 했을 때요. 나머지 20% 부분 6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이제 이 3억짜리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제 영상에서도 자주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이 40평짜리 서울에 있는 거를 임대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, 임대를 맞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. 이 40평에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임대가가 서울시 시내에서 33,000원 정도, 평당 33,000원 정도를 하면 무난하게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전용 면적 20평, 분양 면적 40평짜리가 132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. 132만 원. 그러면 이거를 이제 132만 원을 1년 동안의 수익으로 봤을 때 1,584만 원의 수익이 나오죠. 그러면 이 1,584만 원은 4만 원은 실제 수익이고, 내가 나가는 돈, 이자 비용이 아까 840만 원이라고 그랬죠. 1년에. 그러면 1,584만 원 전체 수익에서 1년 동안 이자 비용 840만 원을 빼면 744만 원. 1년 동안 남는 돈이 744만 원입니다. 그러면 월 62만 원의 수익이 남는 거죠. 여러분이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 62만 원이 남게 됩니다. 그러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한 12% 정도 나옵니다. 이게 실제로 서울에서 돌아가는 지식산업센터의 수익입니다.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. 조금 과하지도 않고요, 너무 낮게 잡지도 않고요, 보통 손으로 잡아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
보증금과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 평당 33,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, 이제 지방에서들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거짓말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. 이거를 뭐 35,000원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로 받는 거는 2만원, 15,000원. 그래서 이거를 검증을 해봐야 된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 물건을 그러면은 어떻게 유지 관리를 누가 해줄 것이냐. 저희 회사는 지산에는 그 지식산업센터의 그 종합부동산 회사입니다. 실질적으로 분양에서부터 시작해서요, 시행사 PM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중개 업무까지, 이거를 중개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맞추는 부분까지, 그 업무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세무적인 부분까지 사후관리를 저희 회사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. 요렇게 모든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. 이 부분을 저희 이제 회사에서 직접 해드리고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, 야, 임대 공실은 없냐? 임대 공실 있습니다. 임대 공실이 왜 없겠어요?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임대 공실을 따져서 투자를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요, 봐보세요. 연간 수익률이 12%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10년 동안을 가면 120%예요. 근데 만약에 해년마다 한 달에 만약에 공실이 생겨갖고 실제로 돌아가는 게 1년에 11개월밖에 안 돌아갔다고 쳐봐요. 그러면 뭐 한 10% 수익률 나오겠죠. 그럼 10년 하면 100% 수익이 됩니다. 10년 동안 이제 100% 수익을 받는 거고,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큰 게 뭐냐면 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. 내가 3억짜리를 6천만 원을 주고 취득을 했는데 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 자산이 증식이 됐다.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요,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했는데 연간 가치로 상승하는 비율이 최저 10%, 최대 20%. 이제 입지가 좋고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20%까지도 올라가고요. 가장 뭐 떨어지고 안 좋은 것들이 10%, 평균적으로 15% 정도가 그 가치 상승이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 10년을 따져보면 150%가 가치 상승으로 올라간 것입니다. 실질적으로 가치 상승분이 그 10년 동안 그 수익을 발생하는 이자 수익, 그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. 이자 수익과 가치 상승을 같이 따졌을 때 한 250%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. 그러면 6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, 내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 실제로 이것에 대한 가치가 한 1억 한 4, 5천 정도까지는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. 그 중에 일부는 내가 달달이 받아서 썼고, 일부는 나중에 내가 가치를 받아가는 이런 형태.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. 지식산업센터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. 다 그렇게 됐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 물건이 많아지고 리스크 있는 물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를 한다고 하면 아직도 이 부분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식산업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요, 3억짜리를 내가 6천만 원을 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이 대한민국에는 없어요. 지금 현재 유일하게 3억짜리를 6천만 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물건들을 보셔야 하고, 가치가 올라갈 부분, 단순하게 앞에서 보이는 수익률이 아니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보셔야만 여러분들이
이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 영상을 아침에 이제 메인으로 해서 사실은 찍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부연 설명하는 개념하고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편한데 이렇게 카메라를 딱 갖다 들이대놓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. 그 영상 편집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. 이 영상과 그 영상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. 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